안녕하십니까. 쓰리톡 진행을 맡은 김금자입니다. 이곳 LA는 9월이 되자 가을 바람이 선선히 불고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은 어떠신지요? 다들 평안하시지요? 이 쓰리톡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요.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실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그분은 월드미션 대학교 최윤정 교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윤정입니다. 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또 함께 톡을 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대도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슈들을 함께 공감하게 될지 예,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사람만 진행하기에는 조금 더 역부족이에요. 좀 더 전문가를 모셔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떤 주제를 다루시죠? 이번에는 그 이민 가정,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모든 한국 가정이 겪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미션 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이신 우리 김현경 교수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를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개요로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네. 오늘 나누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민 가정, 예. 그러나 사실 이민 가정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의 형태는 문화나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가정이나 또 다양한 문화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가족 관계 이슈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민이라는 그 세팅 자체가 굉장히 좀 저희들에게는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렇죠. 또 이 LA 사시는 한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필요한 그 소속감을 다 느끼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이슈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레벨이 좀 많지 않을까. 예, 그래서 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 어려움이 네, 오겠죠.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 일찍이 이민 가셨고 네, 예, 이민 맞습니다. 가정에 성장하셨고 네. 그러니까 지금 3개국의 문화를 경험하셨죠? 그렇습니다. 브라질과 예, 미국과 미국과 한국과 그러니까 네. 어떤 누구보다 또 그 이민 가정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하고 네. 그 이슈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개인적인 백그라운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가 아까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네. 16살 때 저희 가족이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때만 해도 참 이렇게 그 언어 자체가 포르투게스 사전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너무 많이 어려웠죠. 네. 사춘기 때인데. 네, 사춘기 때고 네. 그리고 이제 아는 거라고는 영어 단어 몇 개, 네.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정체성의 이슈, 도대체 내가 왜 왔는가, 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참 겪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굉장히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적응해 나간 그런 것이 저 인생의 엄청난 자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교수님이 그 이민 가정의 문제들을 좀 함께 공감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상담적인 거로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본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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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환경들이 우리 뭐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일어난 일들은 예기치 않은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계획하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그런지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적응해 나가면서 이겨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또 이제 삶의 지혜라든가 또 삶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서유자님은 그 이민 생활이 몇 년째 있어요? 저는 15년째고요. 15년째. 교수님하고 똑같이 1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왔어요. 이게 이민 네. 1세대고요. 저희 아들이 겪었던 그런 갈등이 아마 교수님이 겪었던 갈등하고 비슷할까 싶습니다. 네.
저도 15년, 16년 정도 비슷하네요. 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런 이슈들을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어려워. 가요. 예, 어려움들을 네. 가고 그러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이슈들이 이민 가정에 존재하나요? 네. 그 가족 안에서 이제 제일 그냥 이민 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그 결혼 생활에 참 많은 갈등을 주는 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기대치겠죠. 네. 그렇죠? 각자가 나름대로 남편은 이래야 된다 생각하고 아내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오는데 네. 이제 그러한 역할 적응이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차근차근 자리 잡게 되는데 이민이라는 그 세팅 자체가 네. 또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 경제적인 요인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러면서 그 이미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분들께서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네, 재적응, 네, 네.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민 사회의 특수성이 있기는 있지만 보통 전 세계 남자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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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본인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음,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갈등의 사례들이 있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네.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대적인 가치관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죠. 네. 특히 이제 그런 가치관들이 가정 안에서는 남편은 어때야 한다라는 어떤 네.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고 또 남편의 그런 권위에 아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또 따라야 하는가 하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또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브라질이라든가 그런 이제 서양에 나왔을 적에 네. 당장 이제 생활에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가져오시는 그런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었는데 저희 가정만 해도 이민을 가니까요. 당장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6개월쯤 지나면서 이제 그 가져온 그 이제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마가 그것 때문에 더 아버지한테 어떤 그 아버지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로서 네.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남자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책임의식,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실 때 보면 네. 이제 네가 돈을 번다고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런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은 자녀로서 부모를 바라본 시각이고요. 네. 저는 부모 입장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가져온 돈에 대해서 이제 바닥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네. 남편은 이러는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쓰렸대요. 그러시죠. 근데 저는 그걸 못 느꼈어요. 네. 그렇게 책임감이 좀 덜했었는데 이래대로 가면 안 되겠다. 네. 저는 그거보다도 자녀 교육에 굉장히 더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뭐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요즘 세대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자녀 교육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부모가 바빠서 또 아이들은 교육 때문에 왔는데 아이들은 정작 방치해주고 엄마 아빠는 맞벌이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데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네. 갈등들 있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하시는 그런 갈등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그 갈등이 증폭이 돼서 그게 어느 폭발되는 어떤 그런 사례?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다양하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갈등들이 어떻게 폭발되느냐 했을 때 이제 가정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그런 갈등들이 이제
증폭되기 시작했을 때 가정 안에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냥 똑같은 이민 가정이라 그래도 똑같은 이런 자녀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이 다 있어도 네.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그 갈등에 대해서 그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스커펙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제일 첫 서두가 인생은 문제다라고 네, 말했잖아요. 그만큼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거고 갈등 없는 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네. 하지만 이제 그 갈등이 다가왔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결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기 시작한다면 또 그것을 해결할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그 자원의 지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면서도 그 갈등들을 각자가 끌어안고 각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 가족 관계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자원이 뭐죠? 네, 우리가 그 인간 안에 있는 영혼육의 이 모든 세 구조를 봤을 때 그것이 다 자원이 되겠죠. 신체가 네. 일단 건강해야 되고 네. 그렇죠. 예, 육체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을 대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다면 네. 그런 갈등들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보거나 또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 그 resilience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 말이죠? 회복 탄력성, 네. 내적 어려운 말인데요. 탄력성. 힘든 말이지만 네. 네. 지금 요새 이제 심리학에서도 긍정 심리학이라는 학파가 굉장히 그래요? 그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어떤 네. 그 학파들인데요. 네. 예전에는 심리학이 문제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그 긍정 심리학 덕분에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의 라이프를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드나 네. 웰빙에 대한 네. 컨셉이 많이 생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위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안에 각 사람 내면 안에 어떤 그런 회복 탄력성의 요인들이 있다면 훨씬 그것들을 잘 나가서는 성숙의 기회가 된다라고 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런 갈등을 요즘 그 세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위기가 기회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갈등이 기회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 어떤 걸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것이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의 예. 요소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 본인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삶이 더 이렇게 축소되거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은 그 갈등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삼는다면 네. 상권 내에 있는 갈등 자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있으면 안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면 이게 위축이 되지만 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런 네. 또 그러면 새로운 근데 그것을 영역이 그 열겠죠.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일이고요. 인정이 그렇죠. 돼야죠. 그죠. 예. 그리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다는 것은 물론 건강한 자아가 처음으로부터 이렇게 개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네. 그런 자아가 개발되고 그런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음. 능력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그 문제 상황들을 네. 접근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어느 곳보다 이민 사회라는 것은 그만큼 그 우리 이민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나 또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LA는 좀 달라요. 네. LA는 네. 정말 너무나 많은 자원이 좋은 많죠. 기관 단체들이 있고 네. 사회 단체가 있어서 한인들의 가정이나 한인들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서포트 받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자원들이 기관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만 해도 조금 동부나 네. 아니면 서부 쪽, 남부 쪽으로 가보면 사실 그런 단체가 없거든요. 여러 유일한 가지. 단체가 교육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옆에서 그런 지원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네. 없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그런 회복 탄력성의 자원들, 건강한 내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가정 안에서 그 어느 곳보다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가정이 자원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가정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그 자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의 역할일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뭐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이 될까요? 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교육을 해야 되겠죠. 네, 훈계도 네, 네.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부모의 역할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교육과 훈계 이전에 그 아브라함 메슬로가 말했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부모가 이제 공급해 준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보면 가장 그 기초적인 것은 이제 육체적인 어떤 필요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네. 안전하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민생활 자체가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또 서투른 언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문화가 다른 아이들한테 때때로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으로 왔을 때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민 가정 안에서는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런 그 안정감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인지하신다면 집안에서 그 아이가 더 편안하고 안전함을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거예요. 예. 사랑받고 있고 소속되고 있다라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인정. 네, 네, 인정해 인정. 주는 네. 거. 예.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만약 이민 가정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영어로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떠오르는데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만큼 그 새로운 언어로 글을 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어 시간만 들어가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나 역사를 배우는 것 네. 그런 것도 너무 힘들었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이해도 못하면서 똘똘 외워서 시험을 보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러한 자녀의 수고와 그렇죠. 그것들을 인정해주면서 네. 너무 잘하고 있다. 글쎄, 이렇게 인정해준다는 칭찬해주는 것. 것은 그렇죠. 네. 인정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알아주고 그 알아준다는 건 그냥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자녀가 그걸 알아주는 게 아니니까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소통,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네, 굉장히 맞습니다. 의지적으로 되어지고 네네. 우리가 보니까 그 한국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저녁 한 끼 정도는 온 가족이 모여서 네. 다른 시간을 내서 음흠.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은 네. 밥을 먹지만 네. 주된 거는 커뮤니케이션,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으로 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소통하고 어려웠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면서 정말 인정받고 네. 사랑받고 관심받고 네.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런 이제 자원들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또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맞아요. 제가 뭐 하나 추가해도 될까요? 네. 거기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밥상머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이민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거나 대화하는 그런 시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시간이 부모님과 자녀가 만나는 시간이 저녁 시간. 저녁 시간.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너무나 이제 그 자녀를 못 보다 보니까 그 예. 시간이 유일하게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 시간에 해야 할 일, 야단칠 일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칭찬을-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마음 가운데 조금 여유를 가지신다면 네, 그러면 그 시간을 가르쳐야 되는 훈계의 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애정과 관심도 그렇죠.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알기로는 중요해요. 그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남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청이라고 들어, 그러죠. 그렇죠. 들어주는 것 듣고 나서
그 자녀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면은 거기에서 뭔가 좀 대화의 실마리가 네. 풀리는데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뭔가를 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고 네. 네. 뭐 소위 잔소리라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잘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전달될 때는 그게 관심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잔소리로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부모님들이 좀 그런 기술이 네. 있어야겠어요. 좀 네. 배워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들 요새는 이제 상담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잘 듣는다, 공감한다, 경청한다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들 이렇게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라는 것, 특히 가족 간의 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잘 듣고 공감해 준 건 너무 중요한데 그 기술 이전에 정말 담아야 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들 사이에 제가 언제 한번 그 대화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너무나 뛰어난 그 대화법에 질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시고 예. 공감적으로 기술이 너무 뛰어나지만 진정한 아내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그 대화 자체가 가슴이 통하는 대화가 되는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대화 안에는 서로에 대한 진한 관심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 대화를 할 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잘 들으려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견, 자신의 요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상대만 관심을 가지고 들을 때 이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기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술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그 1.5세 자녀들하고 그 부모하고 갈등이 생긴 케이스를 제가 아는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멀리 이제 대학을 가고 자녀들 멀리 떨어뜨려 보낸 상황에서 이제 전화를 한단 말이죠. 네. 전화를 했을 때 늘 그 아버지가 묻는 것이 너 밥 먹었니예요. 너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그러니까 이 자녀는 뭔가 좀 관심도 받고 싶고 내가 요즘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전화하면은 밥 먹었니? 그러니까 요새 못 먹어서 그렇게 그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네, 네. 있는 것이 아닌데 네. 왜 저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고 나를 도대체 관심이 네. 없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밥 먹었니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애정과 네. 사랑이 네. 담겨 있다는 네. 것을. 그런데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적으로는 그 이제 문화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들을 캐치를 못하니까 네. 본인은 네. 관심을 못 받는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것으로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그 자녀의 문화에 입각해서 조금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네.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해요. 네. 왜냐하면 자꾸 우리 생각으로만 자녀를 판단하고 들고 우리 언어로 아이들이 따라와주길 바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이들한테 관심 있고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도구라는 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생각, 내 관념, 내 생각에라는 그 틀 안에만 갇혀서 전달을 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거 좀 물어주면 좋은데 내가 관심 있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그럼 네. 아이들은 더 이상 소통이 네. 안 되죠.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것만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가 겉돌고 대화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남편하고 이거 정말 배워야 된다. 그런 걸 많이 예. 공감하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민 가정에 대해서 제네럴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녀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맞춰진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소통을 자연스럽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 어떻게 좀 잘할 수 해볼까. 있을까 뭐 그런 문제점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자녀들의 문제를 다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르고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될지를 몰라요. 생각은 네. 돼요. 남들 얘기는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도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 그
과정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부모가 아니라 어떤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주시해야 되는 그런 포커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면 유아, 네. 그다음에 이제 학령기에 아동들이면 아동기. 아동,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가정 내에 존재하는 그런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 앞으로 그 토크쇼를 통해서 좋은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네. 좀 네.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네. 일단 그 자녀들이 부모가 모르는 네. 어떤 그런 컨텍스트에서 어떤 문제점,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가정에서 보여지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그렇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교사 뭐 일대 면담 통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거 빼고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주제는 초등학교 학생 한번 맞춰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하시죠. 가장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많고 가장 그런 학교에서 이슈되는 왕따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데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학령기 아이들인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주제로 한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쓰리톡에서 다룬 주제는 정말 한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살고 있는 많은 이민 가정 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씩 나가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했던 내용처럼 앞으로 또 많은 주제들을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나오신 우리 김혁인 교수님 한마디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이민자 부모 되신 분들께 정말 용기를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민자 자녀로 자랐지만 그 이민 가정의 특별한 상황들이 참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요. 그것이 좀 자녀의 인격이라든가 그 성장에 너무나 귀한 경험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이민자 부모님들 용기 내시고 정말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자녀를 더 씩씩하게 자라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시고 있다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민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또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네. 것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죠.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자녀가 자라는데 건강하게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쓰리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많은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갈 텐데요. 시선 집중 채널 집중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